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지속되면서 모두 강세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실적 주간이라도 해도 될 만큼 이번 주에 IT와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서 메타,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에는 아마존과 인텔까지 우려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업 실적과 달리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또 높아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복병으로 남아있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간밤에 나왔던 GDP 갖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전년 대비로 나타낸 미국의 GDP 전망치 그리고 현재까지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 정도에는 저점을 찍고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게 오늘 나왔었던 GDP 이전까지의 컨센서스였는데 간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GDP가 좀 낮았어요. 시장에서는 2% 정도 오르지 않겠냐 연율로. 그런데 1%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주가는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경기가 또 안 좋아질 수 있다.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팽팽한 논쟁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어제 나왔던 GDP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재고 투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제 시장 예상보다 좀 낮았던 그런 영향이 있었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소비자의 어떤 소비 지출이 중요한데 소비 지출은 2.5%포인트 높아지면서 전체 GDP 그로스를 그래도 끌어올린 영향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이 3분기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쩌면 소비가 유지가 된다? 그럼 재고의 투자, 리스타킹이 시작이 되면서 이 생각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의 저점을 보이지 않겠냐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지난 밤에 있었던 그 GDP의 어떤 그 쇼크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정도로 한번 GDP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같이 나온 지표가 있는데 바로 물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있고 지금 컨센서스는 25bp 올리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함께 발표된 코어 PC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버리니까 이거 더 강한 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간밤에 금리가 좀 올랐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최근에 보시면 이 10년물 물가는 이미 예상되는 물가의 하방을 다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내려오더라도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도 있거든요. 1분기 이후에 시장이 올라왔었던 거는 금리가 내려오면서, 즉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시장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PC 지표도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물가는 긴축을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 앞서 GDP가 내려온 상황에서 긴축을 더 한다? 그럼 경기의 침체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다음 주 25bp 인상이 유력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는 물가가 내려온 거에 대한 베팅이었다면 앞으로는 물가가 내려가진 않을 거야. 그렇다면 시장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 물가의 하방의 베팅,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R, 즉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전체 시장이 그냥 실적이 안 나와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금리가 더 내려가지 못할 거고 연준도 금리 올리고 유지시킨다고 하는 상태라면 R이 아니라 이제는 G, 즉 그로스, 성장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들인데 때마침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시장은 올라갈 만한 자기 자체의 자생력이 생겨났다. 이런 턴어라운드 국면이라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는 백미러예요. 지나간 데이터입니다. GDP 안 좋아졌고 물가도 좀 높은데 앞으로 또 우리는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표를 너무 백미러를 쳐다보면서 운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면 아까 제가 그로스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업종 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2차 전지도 자동차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의 판매가 좋다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게 내구재, 그중에서도 주택과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 빨간색이 보시면 급격하게 내려온 부분을 우리는 2021년과 2022년에 성적표를 받아봤어요. 경제 침체를 이미 우리는 겪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경기의 침체를 겪었던 이유는 이 맨하임 중고차 지수를 보시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차마 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 맨하임 중고차 지수도 내려왔고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형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 이유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고 서비스업의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은 출퇴근을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경제 침체를 벗어나서 Q그로스, 즉 소비의 성장 그로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4월 자동차 판매는 1,510만 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1,430만 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긴축을 하기 때문에 소비가 불어질 거다 이런 우려를 계속 했었는데 사실 그 우려는 지나오고 앞으로는 나아지는 거에 베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용이 간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낮았어요. 즉 실업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용이 상당히 강건하고 실질 임금이 올라오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 포인트가 시장에 주는 시사점이지 않겠냐. 그래서 빅테크 실적이 발표되는 동시에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의 하방 압력은 여전히 미국의 금리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기대 요인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금리 하락이 아니더라도 성장이 나오고 있고 이 성장에 따른 기업 실적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 발굴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